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검찰 윗선의 외압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확산하면서 야당은 법무장관 사퇴와 탄핵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 측의 수장으로서 사태의 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요, 검찰 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에 곤혹스러운 듯 오늘 하루 연가를 쓰고서 거취를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노대행도 지금 정말 속이 복잡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업무를 중단한 이 노만석 대행은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장동 재판에서 제일 걱정했던 건 이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돼 마음이 편했는데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까지 논란이 확산될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대행은 이런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겠나, 저도 많이 지쳤다, 이렇게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사의 표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노대행은 어제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요,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압을 인정한 발언이 아니냐, 이게 지금 야권의 주장인 겁니다. 노대행 논란이 되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네, 이 어제 노대행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 명이 이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들고서 이 집무실에 항의 방문하자 노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해명 과정에서 노대행이 나도 너무 힘들었다라고 토로를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노대행이 이 권력 눈치를 보고 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은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 노대행은 오늘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의 입장도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면서 이 문제의 발언이 법무부도 용산도 국민도 두루두루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는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대행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한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일처리에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를 지휘한 건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후배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대행의 이 발언,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후배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한 건 모든 일처리에서 용산과 법무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검찰 이른바 개혁과 관련해서 나중에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검찰로서는 일종의 숙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숙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법무부와 용산의 분위기를 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자신의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검사들한테 했는데 후배 검사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취지로 노대행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본다면은 물론 이제 뭐 노대행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항소를 하고 항소를 결정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 모든 건 일종의 사법권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측에서는 노대행의 법무부와 용산을 물론이고 그다음에 국민도 두루두루 살핀다는 의미다, 이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 측에서도 보조를 맞추는 듯한 또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 출신인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발언인데요. 조 보좌관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 노 대행이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한 건 엄밀히 말해 법무부, 용산, 국회, 국민을 모두 뜻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가 이 대검 지휘부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에 대해선 수사 개입이 아니며 너무나 당연한 의사교섭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의 용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보면 법무부의 용산 국회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 사건 검찰이 변화했는가 변화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볼 텐데 이렇게 지금 불법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 이 마당에 과연 이렇게 기계적 항소 뭔가 결정적 이른바 스모킹건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이 노대행 발언에 그런 판단이 바로 간부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을 고려를 했을 때 대장동 같은 사건에서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했다면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라고 간부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 측의 발언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요. 여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장한 가장 큰 명분이 바로 정치 검찰을 없애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두고서는 검찰 간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노만석 대행이 그런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윗선 의혹을 키운 노 대행의 발언 또 있습니다. 어제 대검 과장들하고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었고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듯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파장이 나온 겁니다. 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어제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시한 선택지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대검 과장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발언대로라면 사실상 노 대행은 법무부의 항소 불허 지위를 수용해 중앙지검에 최종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미로 읽혀져서 이 외압 의혹을 키운 모양새인데요.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노 대행은요, 오늘 조선일보와의 이 통화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 내용을 전한 일부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이 차관이 전화로 큰일 났다면서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인데요. 노 대행은 이 차관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연락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언제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을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통화 당사자로 지목된 이진수 차관도 이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적 없으며 이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거란 입장을 최근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그 항소를 포기한 거 이것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핵심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검찰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과연 윗선의 외압이 있었느냐. 근데 윗선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법무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이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에 대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 판단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당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은 그것 자체가 결국 외압을 행사했음을 또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는 걸 자백하는 꼴이다. 이건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금 이렇게 야당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검찰 그 부하 직원들을 만나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또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법무부 차관에게서 그런 비슷한 어떤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을 두고서도 결국 법무부 더 나아가서 용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금 이런 식의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 제시를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 내심의 의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인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 그것을 압박으로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법무부가 의견 낸 것도 구체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라는 신중한 내용이었고요. 노만석 대행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본인은 이 사건 결론을 두고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검찰의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항소해야 될 사건임에도 항소하지 않는 거라면 부담을 느끼고 검찰의 내부 반발도 당연히 의식했겠죠.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항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두루 고려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한 거죠. 그런데 검찰의 내부 반발은 검찰의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항소권을 남용했다. 에서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는 거고요. 항소와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면 일부 이 양형이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내부 처리 기준에 미친 넘어서고요. 그래서 항소를 반드시 해야 될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 역시 특경검사 배임 같은 경우에는 법리상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기수 시점인 사업협력 체결 시점에서는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항소 간다고 해서 뒤바뀔 리 없고요. 뇌물죄 같은 경우 428억도 배임죄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뇌물죄를 구성 안 된다는 것도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소심 가도 실익이 없다는 노만석 대행의 판단이었다고 보면 마치 용산이나 법무부가 개입해서 결론을 정해서 지휘했다.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 네. 항소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없는 사건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25만 쪽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기록을 증거를 직접 꾸리고 재판에 관여한 수사팀과 공판팀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팀 공판팀이 지난주 월요일에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대검 예규에 부합합니다. 대검 예규 중에요. 검사의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죄 등 판결은 원칙적으로 항소 대상입니다. 그 무죄 등 판결에는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428억 뇌물 무죄 나왔죠. 또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 나왔죠. 그리고 특경 배임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그것도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사팀 공판팀의 만장일치의 결정이면 기록 한 페이지 제대로 못 봤을 법무부 관계자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압력성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사안의 핵심이고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